안녕하세요. 박석희 소장입니다. 이번 주 눈에 띄는 뉴 펀드레이징 사례는 지난주 미국에서 코퍼레이트 하우징 분야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인 제우스 리빙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제우스 리빙은 지난주에 1150만 달러 시리즈 A 펀딩을 완료했는데요. 초기 250만 달러 시드 펀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받았습니다. 이 회사는 코퍼레이트 하우징,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장기간 원거리 출장을 가는 임직원을 위해서 해당 출장지에 중장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. 일종의 에어비앤비의 확장판, 기업용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우스 리빙은 이번에 펀딩 받은 대규모 펀딩 자금을 기반으로 에어비앤비의 코퍼레이트 하우징 시장을 뺏는 것, 이 시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제치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창업자인 쿨비어 타가라는 사람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. 이 쿨비어 타가는 제우스 리빙을 창업하기 전에 옥토매틱이라는 옥션 툴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었고요. 이후에 태그스탠드라는 NFC 태그 관련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, 공교롭게도 이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았습니다. 전세계 많은 스타트업들이 Y 컴비네이터로부터 낙점받는 게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 회사는 이 창업자는 연달아 두 회사를 모두 Y 컴비네이터로부터 투자받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는 측면에서도 참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우스 리빙이 어떤 식으로 이런 코퍼레이트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회사는 원래 집주인의 집을 제우스 리빙이 리스를 합니다. 임대를 해서 이 집을 원거리 출장자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제우스 리빙은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에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. 물론 이 기간은 가능한 5년까지 확대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방침이고요. 그래서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애초에 리스 계약을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. 하지만 12개월의 임대 계약을 할 때 첫 1개월의 임대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집주인에게는 1년의 계약을 하고 11개월의 임대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첫 1개월의 임대료는 무상인 만큼 이게 사실은 제우스 리빙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첫 계약 후 또 10일간은 임대 기간에서 제외합니다. 이 기간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우스 리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집주인의 집을 임대 리스를 한 다음에 또 원거리 출장자에게 장기간 재임대를 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디자인 및 가구 재배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집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. 이 과정에서 제우스 리빙은 250가지의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. 원거리 출장자가 자신의 아파트 같은, 자신의 집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품질에 대한 검증과 수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0일간은 재임대를 위한 상품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서, 리스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제우스 리빙과 월 4,000달러, 약 400 몇십만원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12개월을 할 경우에 48,000달러가 되는 거죠.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, 실제 제우스 리빙이 집주인에게 주는 금액은 44,000달러입니다. 그리고 외부인에게 5,000달러에 임대하면, 재임대를 할 경우 제우스 리빙은 이 외부 임차인으로부터 연 6만 달러의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애초에
6만 달러의 수입에서 집주인에게 원래 집주인에게 주는 4만 4천 달러를 빼면 제오스리빙은 약 1년 동안에 16,000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 제오스리빙은 미국 중심으로 23개 도시에서 약 900개의 집을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작년 같은 경우 연수입은 약 4,5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약 50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죠. 근데 이 작년 수입은 그 전년에 비해 연간으로 약 5배 이상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. 그만큼 코퍼릿 하우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제오스리빙은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리스받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 중에 약 90%를 재임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걸 우리가 아큐펀시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큐펀시 레이트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현재 90% 아큐펀시 레이트에서 남은 10%는 사실 제조업체로 따지면 제오스리빙의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오스리빙이 왼쪽 사진처럼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이런 집을 리스를 받으면 이 집을 열흘의 기간 동안 오른쪽 비포 애프터의 애프터 사진처럼 침대를 들여놓거나 각종 가구와 그림 같은 걸 배치하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살만한 집으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애프터로 바뀐 이 집을 이제 원거리 출장자들에게 중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. 우리가 제오스리빙의 펀딩 사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이 숙박 공유경제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마치 이건 우리가 차량 공유경제 시장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차량 공유 시장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듯이 숙박 공유 경제도 전 세계 시장에서 에어비앤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노린 이번 같은 경우 코퍼릿 하우징 같은 기업의 장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틈새 시장의 스타트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현재 이 숙박 공유 경제 시장의 가장 큰 강자죠. 에어비앤비가 곧 IPO를 한다고 합니다. 에어비앤비가 IPO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많은 자금을 신규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랬을 때 에어비앤비가 이런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활개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?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현재 숙박 공유뿐만 아니라 여행 경험 전체를 새로운 단계로 높여주는 서비스로 자신의 사업의 전략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런 코퍼릿 하우징 같은 영역은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략해볼 만한 먹음직스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IPO 이후에 이런 유사업체들, 이게 제우스 리빙이든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블루그라운드든 혹은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뭐 세컨 어드레스 같은 코퍼릿 하우징 분야에서 뜨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감히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가능성인데요. 이게 나라별 코퍼릿 하우징 시장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미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특히 장기 출장을 많이 가는 뭐 싱가포르, 홍콩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, 일본,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시장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탄생하는 로컬 업체들이 시장을 초기에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
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코퍼레이트 하우징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펀드레이징 사례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